자꾸 굳어지고 가면을 쓴 듯 표정이 없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났냐고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시게 되겠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약 1% 정도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10만 명당 10명 정도에서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마비와 떨림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 몸의 우울증이라고도 불리는 파킨슨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진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이경진입니다. 네,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이죠. 김선혜 씨, 안세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건강 지킴이가 오늘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벤트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오늘 파킨슨병 녹화를 한다 그래서, 방송을 한다 그래서 여러 번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많이 들어도 보고 또 알아도 보고 찾으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사실은 주위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궁금증도 많고 왜 주위에 안 보이시는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근데 또 엄청 힘든 질환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노인성 질환. 네. 맞습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이게 되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되게 드물게 걸리시고요. 60대 정도 되셔야 발병을 하시니까 노인성 질환이 맞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이 몸의 우울증 파킨슨병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파킨슨병은 왜 이런 별칭이 붙게 된 건가요, 선생님?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이 이 몸이 자꾸 굳어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임을 할 수 없고 또 떨리시고 그러시니까 우울증이 오시게 되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환자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울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얼굴 표정도 무표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게 마스크드 페이스라 그러는데 가면을 쓴 듯 하게 되기 때문에 표정이 없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났냐고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환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난 표정도 지울 수 없고 재밌는데 재밌는 표정도 지울 수 없고 이거 맞아요. 정말 감정을 표현해야 너무 힘든 거죠. 일인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러니까 몸이 굳어지면서 얼굴 표정까지도 굳어지니까 얼굴이 우울해 보인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들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이 파킨슨병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가운데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풍이나 치매와 같은 것들과는 어떻게 또 다르게 설명이 할 수 있을까요? 중풍, 우리 보통 뇌졸중 중풍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 뇌출혈, 뇌경색, 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파킨슨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안 생겨서 몸의 동작을 조절을 잘 못하시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에 걸리시면 한쪽 완전히 마비가 온다든지 또 언어장애 또 뭐 식물인간 이렇게 되시지만 파킨슨병은 서서히 나빠지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시는 병은 파킨슨병이 아닙니다. 아주 대개는 천천히 나빠지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 어딘가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녀석이 문제군요. 이 네, 녀석을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문제입니다. 이 녀석을 그러니까 때려줄 수도 없고 이걸 끄집어내면 또 큰일 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저희가 이제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외과적 수술로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게 있는데 머리에 전기 자극을 자꾸 주게 되면 도파민 생성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좋아지게 만들죠.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파킨슨병 3대 노인성 질환이고 또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약 1% 정도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연간 10만 명당 10명 정도에서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선생님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청년층이라든지 중년층에서는 좀 발병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까요? 젊은 층에서는 물론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있긴 하십니다만 대개는 50대 이상, 60대 되셔야 발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50대가 되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을 슬슬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파킨슨병 전조 증상이 있는 질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요 증상이 몸의 동작이 느려지고 네. 몸이 또 굳어지고 떨림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초기에는 경하겠죠. 경미하게 살짝 떨리시거나 또 몸이 좀 이렇게 어눌하다고 느껴서 주위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해주실 겁니다. 요새 왜 이렇게 톤을 떨어? 또는 몸이 이렇게 느리냐 너는?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아 이제 자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병원을 찾는 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파민이 지금 여기 어디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술 할 때 아 이렇게 그냥 좀 편하게 따라야 되는데 막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내뭐 죄진 것도 아닌데 뭐 달달달달달 떨더라고. 어려우신 거예요, 사장님이? 좀 그런 것도 그런 있는 성격은 것 같고. 아니신 것 같은데. 아, 네. 나 생각보다 지금 사회생활을 도파민 잘 못해요. 분비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네. 걱정을 하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앞으로는 이거 따를 때 도파민을 좀 자극하면서 달달달달 이렇게 해야 아니 되나? 근데 평소에 술을 좀 줄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알겠습니다. 수전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이렇게 손 떨면 너 수전증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전증도 우리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파킨슨병과 유사하게 떨림 증상이 있으신데 분태성 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수전증이라고 하시죠. 수전증. 근데 좀 떨리는 양상이 좀 틀립니다. 파킨슨병은 가만히 있을 때 안정시에도 이렇게 떨리시고요. 이러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떤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네. 수전증은 이제 숫자를 따르시거나 뭐 젓가락질 하시거나 물컵을 드실 때 의도적으로 뭘 하실 때 떨리는 증상입니다. 대개는 증상이 좀 다르시고요. 떨리지만 또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게 가족력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수전증은 걸까요? 가족력과 높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은요? 파킨슨병은 약 10% 정도에서 유전이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뭐 있다 그러셔서 걱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거의 뭐 10%라 그러면 많지 않은 확률이시기 때문에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파킨슨병은 그 우리가 걸리면 완치가 좀 어렵고 네, 예. 대신 질환을 좀 완화시키는 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파킨슨병은 완치는 안 되십니다. 네, 그러나 조기에 진단을 받으셔서 약물 치료, 운동, 물리 치료를 겸하시면 병의 속도를 늦출 수 있으시고 또 삶의 질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족 중에 있으시다고 꼭 걸리시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겠죠. 네. 정말 그렇겠죠. 모든 뭐 조기 진단은 기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본인이 뭔가 이상을 느꼈을 때,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병원을 찾으셔서 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TB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몸의 우울증 파킨슨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대된다. 응? 기대된다. 요즘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파킨슨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킨슨병에 대해서 원인과 증상,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이란 처음에 1817년에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떨리는 마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 후로서 파킨슨병에 대해서 환자들을 파킨슨병이라고 명명하게 됐고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나온 인물들도 그렇고 남성이 더 비율이 높은 거 남녀의 있잖아요. 차이가 크진 네. 않습니다만 그래도 보고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보다는 좀 더 많은 걸로 돼 이유가 있습니다.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고요.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시고 아. 또 뭐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시기 때문에 여자분들보다 조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잘하세요. 잘해주세요. 네, 잘해드릴게요. 그래서 파킨슨 병이란 퇴행성 신경계 질환입니다. 우리 머릿속 깊은 곳에 흑질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흑질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그 신경세포가 이게 점차로 소실되고 파괴가 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몸이 굳어지고 일단 증상이 나오시겠지만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젊은 층에서는 드물고요. 50세 이후에서 많이 발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약 1% 정도 환자가 있으시고요. 주요 증상으로는 움직임이 둔해짐, 몸이 이렇게 어둔해지고 몸이 이렇게 동작이 마음대로 안 되시죠. 그걸 소동증이라고 합니다. 근진장도가 이렇게 증가되시는데 이제 강직 증상이라 해서 몸이 굳어지시는 거죠. 몸이 이렇게 뻣뻣해지고 돌덩어리 움직이듯이 이렇게 몸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온몸이 굳어지시고요. 또 수전증이라고 하게 되면 떨림, 진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손이 이렇게 안정시해도 많이 떠시죠. 그럼 그거는 집중적으로 손 부위의 경우에만 떨림이 나타나나요? 아니면 다른 부위에도 머리 그런 부위도 게- 떠오를 수가 있고요. 다리도 떠시게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많이 못 뵀다고 했잖아요. 파킨슨 병을 앓고 네. 있는 분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동네에 네, 저런 증상으로 살짝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주위에도 주위에 계시는 보시면 이렇게 종종 걸음 걸으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죠? 네. 그분들은 대개 파킨슨 환자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자세히 이렇게 세밀한 운동을 잘 못하시죠. 화장실 갈 때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또 병이 자꾸 진행이 되시면 이렇게 자세가 불안전하시고 자꾸 넘어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오른쪽, 왼쪽이 다 나빠지시고 몸 전체가 균형을 잘 못 잡게 되니까 넘어지셔서 다칠 염려도 많으시고 불편이 많으시게 됩니다. 1차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리시고 굳어지고 몸의 동작이 늦고 보행장애가 생기는 게 이제 주로 증상이시고요. 2차 증상으로는 이제 병이 깊어지시니까 우울증이 오시게 되죠. 네. 그래서 주위 사람 자꾸 몸이 피하게 돼 모임이나 이런 데 안 가시고 그렇게 되고. 남한테 안 나타나시려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러시냐 그러면 떨리는 걸 보여주기 싫다고 그런 분이 많으시고 또 밤에 잘 못 치면 수면 장애라든지 또 치매 증상도 나중에는 오시게 됩니다. 같이. 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일반인보다는 파킨슨 환자에서 좀 더 많은 걸로 돼 있으시죠. 그다음에 언어 장애라든지 자율신경계 마비가 오시니까 뭐 침을 흘린다든지 변비가 오신다든지 또 어지럼증, 뭐 성기능 장애 별 다른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 장애가 오셔서 부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걸로도 이제 일상생활이 많이 곤란해지시죠. 저기 2차 증상에 보니까 현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건 네.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건가요? 어지러움증입니다. 어지러움증. 그러니까 이제 자꾸 컨디션이 나빠지시니까 네. 어지러움증이 많이 오시게 되고 또 자율신경계 마비가 되고 그러시니까 자꾸 또 어지럽다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제가 이제 원인과 증상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또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좀 마음에 걸렸던 게 저 위에 뇌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진들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주로 이제 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단면을 보이시는 건데요. 네. 이제 그 파킨슨병에 걸리시면 뇌 깊은 곳, 여기 뇌 심부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시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건 이제 MRI 사진이고 네. 이거 뇌 단면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세히 알기 쉽게 표현한 건데요. 뇌 깊은 곳, 이 부위에 가서 도파민을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자료보다 제출한 겁니다. 파킨슨 병에 대해서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0세 이상 고령 인구 10명 중 한두 명에게 발생하는 질환, 일상생활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이 파킨슨병에는 어떤 치료법과 예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이 파킨슨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통해서 증상을 들어보니까요, 이 파킨슨병 합병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킨슨 병은 노인성 질환이고 만성 질환이시니까요. 네. 하루 이틀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이제 끄시게 되는데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작이 늦어지고 몸이 굳어지고 떨림 증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니까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이제 운동 부족이 오시고 또 식사를 잘 못하게 되시고 그러니까 영양실조도 오시고 해서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치료는 조기에 정확한 진단이 우선 중요하시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전문의한테 진찰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운동 치료, 물리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굳어지고 느려지니까 몸의 전체적인 신체 능력을 부드럽게 하셔서 빨리 시작하시면 병을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치료를 하던 도중에 예를 들어서 약물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외과적인 수술 방법도 동원이 될 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뭐 한 20, 30년 전부터 수술을 계속 해왔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신경 파괴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경 파괴술이요? 네, 어느 머리 뇌 속의 어떤 일정 부위를 파괴해서 신경회로를 정상으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줘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이었고요. 현재는 이제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있습니다. 머리에다가 신경 자극기를 심어놓고 밖에서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신경회로가 정상으로 가깝게 돌아가서 증상이 완화되고 증상을 오랜 동안 늦출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프면 사실 파킨슨병이 오면 치료도 치료지만 그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몸이 굳어지고 뭐 이렇잖아요. 네네. 가족들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주위 분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질환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가족이 도움이 절실하죠. 근데 요새 사회 여건상 집에 가족들이 다 일을 하시고 그러시니까 돌보는데 아마 문제가 되셔서 갈등도 일어나고 하긴 하십니다. 만약에 정 어렵고 그러시면 노인 시설이나 또는 간병인 제도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용하셔서 질환을 좀 더 극복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몸이 아까도 저 굳어지고 그러시는 거니까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뭐 스트레칭, 또 걷기 운동 또는 뭐 수영, 전신 운동은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뭐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하게 오래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먹는 거요. 네. 이제 대개 파킨슨병에 걸리시면 말입니다. 이게 운동량이 많으시니까요. 네. 몸이 굳어지고 떨리고 하시니까 소모되는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는 이제 살이 안 찌시고 빼빼 마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이제 노인이 되시니까 식사량이 좀 줄고 그러시는데 뭐 좋은 음식이라고 할 건 없고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운동하고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특별히 비싼 음식이나 뭐 영양제 이런 거 안 먹으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예방을 위해서는 뭘 좀 잘 먹으면 좋을까요? 젊으신 분들이요? 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밥 일하시고 먹어, 밥. 밥 좀 먹자, 밥 좀. 응? 아니 요즘 진짜 건강에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하나 먹을 때 이거보단 이게 나을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잘 먹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여러 가지로 골고루 잘 먹고 운동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맞아요. 그런 네. 거를 네. 먹거나 이런 걸 할 때 너무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스트레스 덜 받고 네. 좀 긍정적인 아니, 근데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시면 혹시 저기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저기 옷 팔, 스트레스. 지금 팔 치는 거야? 스트레스. 그건 두 분이 잘 알아서 해결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요새는 또 좋은 기기들도 많잖아요. 이 파킨슨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검진 도구들이 있을까요? 뭐 네. 기기들이나요? 보통 제일 좋은 진단 방법은 전문의의 진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아마 알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패트시티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 암 환자들 검진할 때 패트시티라고 해서 전신 패트시티를 찍거나 어느 일정 부위의 뇌나 몸을 이렇게 찍는데요. 특수 약물을 집어넣어서 찍게 되면 조기에 파킨슨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몸의 우울증,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오늘도 역시나 투닥투닥 하시더라고요. 어떠셨나요? 네. 가는 세월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 옆에 계셔서 그가
네, 오늘 두 분 파킨슨병에 대해서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끝으로 질환과 관련해서 우리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파킨슨병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시지만 그래도 노인 인구에서 1% 정도 걸리시니까 저희 같이 일선에서 환자를 보는 사람들은 뭐 자주 보기도 합니다. 노령 인구가 자꾸 많아지시기 때문에 파킨슨 환자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의의 진찰과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위에 이게 떠도는 소문이나 또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시간 낭비와 경제적 낭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조기에 일찍 치료를 시작하시면 얼마든지 속도를 늦출 수 있으시고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또 건강한 삶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